진아이스님 부동산 투자만 한 10년 정도 했는데 네네. 부동산 임장할 때 꿀팁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중개소 들어가는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이거 말씀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 3가지 정도 추려볼게요. 첫째, 이거 1번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중개소 가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아는 거 없으니까 말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저도 말 많이 안 해요. 진짜 노련한 사람은 중개소장님을 말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대신에 표정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재를 가셨을 때 다들 주눅 드는 이유가 사업 시행인가 다음에 뭐라고 했지? 그 순서 생각 안 나는 거야. 그 절차 생각 안 나고 그거 알아야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입주권이라고 했었나? 이거 생각 안 나 단어. 안 놔도 돼요. 왜냐하면 말 안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아는 사람 이렇게 하겠죠. 소장님 여기 관처 언제 났어요? 입주권 그럼 시세는 얼마나 하는데요? 초기 투자금은 얼마나 해요? 왜 이래요? 막 들리죠. 막 이게 뭔 소리야 싶죠. 근데 이거 그냥 한마디도 이런 말 안 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장님 여기 어디까지 왔어요? 절차요? 어디까지 왔어요? 이렇게만 하시고 소장님이 신나서 얘기 다 하세요. 아유 여기 조금 있으면 사업 시행인가 나요. 그리고 지금 교통영향평가 방금 통과했거든요. 그걸 통과했으니까 이제 금방 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소장님 교통영향평가는 뭐예요? 이런 것만 안 물어보시면 돼요. 거기서 공부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표정 관리만 예쁘게 저 다 알아요. 이런 표정으로 듣고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게 하면 돼요. 그리고 초기 투자금에 이런 것도 모른다 그러면 소장님 그럼 여기에 제일 작은 빌라 살려면 얼마나 들어요? 이렇게 돈 제일 적게 들은 물건은 얼마나 해요? 쉽죠?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럼 소장님이 알아서 초기 투자금 적은 거 찾으시는구나 이러시면서 알아서 얘기해 주세요. 2억 정도면 돼요. 초투가 한 5억 정도 있으면 진짜 좋은 거 하는데 하시면서 알아서 전문 용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말 많이 안 하세요. 말 많이 안 하는 손님, 소장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냥 요걸 하세요.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추임새. 그래요 소장님? 여기가 그래요? 이 구역 정말 좋네요. 그러시거나 설명을 잘 하신다. 소장님 정말 많이 하시네요. 이거 다 하실 수 있죠. 이거 2개만 외워가세요. 그러면 소장님이 너무 예뻐하는 손님이에요. 너무 쉽죠? 네, 말 저도 많이 안 해요. 거의 말 안 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시게 멍석만 깔아드리고 진도가 안 나갈 때 한두 마디만 던져드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전문 용어, 재개발 용어 모르시면 소장님 그럼 지금 물건은 있어요? 뭐 이렇게만 물어보신다든가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물론 이제 능숙하신 분들은 그냥 꺼내놓고 이렇게 메모하시는데 메모하지 마세요. 메모 뭐 해야 될지도 솔직히 모르시죠? 그래서 막 다 받아 적으시려고 하시면 소장님이 부동산 초짜 왔네, 공부하러 왔네, 나 오늘 공쳤네 이렇게 모두가 바뀌셔서 되게 짜증 모드로 바뀌실 확률이 99.9%예요. 그러니까 메모하지 마세요. 메모 안 하면 그럼 어떻게 기억해요, 진아이스님? 요새요 녹음 어플 너무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막 글자로 다 변환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얘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가기 전에 딱 누르고 가셔서 탁자 위에 마이크 이렇게 저는 소장님 쪽으로 잘 녹음되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려서 이렇게 내려놔요. 저도 해요, 저도.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나중에 매물 정보 추리거든요. 근데 처음 부동산 가신 분이 이거 전체 메모하고 집에 가서 복기하세요. 부동산 가서 나의 태도 복기 하셨고 여기선 왜 이렇게 했대? 이렇게 촌스러운 질문을 왜 했대? 어머 여기는 나 완전 프로 같아. 복귀 되시면 내가 볼 때는 한 2번만 하시면 저처럼 아마 거기서 물건 정보만 추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플 사용하시고요. 메모는 요 정도만 하시면 진짜 찐 투자자처럼 보이고 투자 꽤 하신 분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이야기 다 끝났을 때쯤에 소장님한테 소장님 그럼 아까 말씀하신 A 빌라 매물하고 C 빌라 지하 거 그거 가격만 좀 메모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을 때 혹시 소장님이 이렇게 메모 안 해주시려고 한다. 이건 제 꿀팁을 드릴게요. 요즘은 다른 부동산에서 이렇게 물건 정보 가져가려고 해서 혹시 걱정하실 것 같으면 소장님 저 부동산에서 안 왔어요. 그리고 요 정도 눈치를 주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초짜라면 그런 거 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말 여기 투자하고 싶어요. 요 정도만 멘트 하시면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기 전에 준비하실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소장님이 이렇게 진짜 이 사람이 투자하겠네? 요 정도까지 가면 투자금을 물어보세요. 요즘은 대부분. 특히 제재 조금 좋은 구역 가셔서 돈 좀 있어야지 사는 구역이다 싶으면 그분들도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물어보시는데 얼버무리시면 딱 공부하러 온 거 딱 걸리는 거예요. 저 돈이 있어요. 선생님 저 돈 없을까 봐 그러세요. 저 돈이 있어요. 삑!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금액을 정하세요. 소장님 저 2억 정도 가능해요. 선생님 저 2억 5천 정도 가능해요. 라고 금액을 정하시면 좋고요. 진짜 소장님이 홀딱 넘어가는 거는요. 소장님 저 다음 달에 전세 새로 맞추거든요. 5억 들어와요.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서 돈이 들어온다고 말하면 소장님 물건 장부 바로 꺼내세요. 그래서 실제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이 방법도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돈도 있고 저한테 상담하시거나 물어보신 분 중에 투자는 늦게 시작했지만 돈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가서 초보 이렇게 취급받으시면서 물건도 안 꺼내놓으시는 그런 취급을 받아서 속상해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이렇게 제가 이번에 매도 하나 했는데 잔금이 2월 말에 들어와요. 제가 이번에 해운대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장님 진짜 전화 돌려서라도 물건 받아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 내가 얼마 정도 융통할 수 있는지 가기 전에 금액을 정하고 가시면 질문했을 때 당황 안 하시고 바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들도 그걸 물어보시는 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 진짜 살 사람인가? 그거 하나 달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한테 맞는 물건 추천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이분이 자금이 꽤 있는데 작은 물건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 물건에 맞게 추천해주고 싶고 혹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추후에라도 다른 부동산에서 그런 물건 갖고 있는 거 알면 연락해서 공동중개 하시려고 물어보는 거니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투자금 정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할게요.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절대 하지 말 것 첫 번째,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죠. 두 번째, 메모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녹음 어플 사용하세요. 세 번째, 투자금 물어볼 때 말 얼버무리지 마세요. 들어가기 전에 나는 통장에 3억이 있다. 주문 걸고 들어가세요. 그럼 분명히 미라클이 일어날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부딪혀 보세요. 소장님이 안 잡아먹어요. 혹시 초차티 남은 좀 어때요?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지. 그래도 요 정도 팁 가지고 가면 절대로 기 안 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다가 아마 커피도 한 잔 얻어먹고 나오실 거예요. 이번 주에 부동산 중개소 한번 들어가 보기 약속?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아이스였습니다. 제가 임장 영상 올린 거 중에서 부동산 가서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영상 올렸는데 2탄?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멤버들하고 유튜브 멤버십 제가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죠? 그 멤버들 임장 다녀온 것도 보고 또 제가 코칭도 해주면서 이런 건 꼭 말씀드려야겠다. 제발 부동산 가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두 가지. 간단해요. 어려운 거 뭔가를 익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몰라서 할까봐 제가 말씀드리고 꼭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요렇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부동산 가서 공부할 생각 하지 마세요. 아니 부동산 가는 것도 경험이고 그 부동산 가서 얘기하는 것도 경험이고 또 그래야지 그것도 배워서 제대로 내가 진짜 필요할 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경험적인 차원의 공부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 있죠. 그래 각 잡고 이번에 가서 한 30년 그 동네 정말 토박이 터줏대감 부동산 소장님한테 가서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배우고 와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동산 소장님이 좀 아시기도 하지만 부동산 소장님은 어떤 면에서는 투자하기 좋은 포인트나 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이런 포인트를 아신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거래가 잘 되나 이 포인트를 가장 많이 아시고요. 또 다른 포인트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근데 처음부터 난 이 부동산 소장님한테 공부 좀 하겠어 하면 바로 뽀록 나요. 어떻게? 내가 말 안 하면 되지? 이 안에 생각이 말로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소장님 여기 재개발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 사업 시행인가 났지. 그럼 그 다음엔 뭔데요? 그 소장님 벌써 얼굴에 먹구름 끼기 시작해요.
감정평가 지금 하고 있지? 감정평가 그거 다음에 사면 돼요? 감정평가 전이 좋아요? 감정평가 다음은 뭔데요? 그럼 소장님 이제 여름도 아닌데 막 파리채 막 꺼내가지고 없는 파리 막 잡고 저 사람 안 가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소장님한테 여러분이 받으실 거는 지식이 아니라 매물 정보예요. 그 매물 정보에서 정말 좋은 것을 가려내는 건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공부는 저랑 하세요 그냥.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책 한 권 쑥 읽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고 뭐 유튜브나 강의를 통해서 빠르게 익히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 소장님한테 가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방법 배울 생각 하지 마세요. 사실 소장님들 중에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시는 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매물 올리신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진짜 한 5층짜리인가? 다가구 물건에 칸칸이 새가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비싼 물건이죠. 한 25억, 30억 정도 하는 거니까 소장님이 이 매물을 막 소개하시면서 그 주인하고 대화하면서 아유 저기 뭐 김 사장님 이 물건은 진짜 가격이 크니까 84 2개도 받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면서 아 저거는 아닌데 기본적인 지식에서는 소장님들이 약할 수 있어요. 2개 물건을 받더라도 두 번째 물건은 5구만 받을 수 있거든요. 요런 지식은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좀 지혜롭게 쓰는 방법 이번에 살짝 팁을 드리자면 아니 소장님 지금 84 2개 받는다고 하셨어요? 어머 우리 소장님 공부 좀 하셔야겠네. 제재구역에 20년 있으면 뭐예요? 전 책 한 권 읽고 아니 유튜브에도 나오던데 두 번째 물건은 5구 아니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이렇게 하면 공부 제대로 못한 겁니다. 지나이 싸고 공부한 사람들 이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 아주 통쾌하게 날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물건에 관심이 없다면 그냥 우아하게 넘어가시면 되고 그런 물건을 브리핑 받았는데 관심이 있어. 생각보다 시세보다 사야겠어. 그런데 한 5천이나 1억 정도 더 깎고 싶어. 그런데 소장님이 이렇게 말한 영상을 봤다. 아니 이렇게 브리핑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해요. 아 소장님 그래요? 물건 마음에 드는데 가격 조정 좀 해보면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머 소장님 84 2개 받는다고 해서 제가 남편까지 설득해서 자금 마련했는데 조합선물 가봤더니 그건 안 된다는데요. 사실 저는 84 2개 메리트가 있어서 그 거금을 지불할 생각이 있었는데 좀 어렵겠어요 소장님. 그러면 소장님이 어머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안 그래요. 어머 84 2개가 아니었어? 어떻게 하면 될까? 글쎄 남편이 좀 가격을 더 깎으면 이러면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물건이면 가격 흥정을 확실하게 내가 유리한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공부의 힘이에요. 그걸 잘 활용하는 건 지혜의 힘이죠. 그럼 두 번째, 부동산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두 번째, 너무 빨리 일어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가 주말을 다 비워서 그 지역을 임장을 갔는데 부동산 한 군데서 오래 앉아 있으라고 여기서 한 20분이나 15분 딱 있다가 다음 구역 가서 10분 해서 한 3군데 들리고 그 지역 돌아보고 해도 반나절이 다 가는데 무슨 소리야? 한 곳에서 오래 얼마나? 17분? 8분? 아니요. 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이것도 최소한이에요. 더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얘기가 잘 나온다 싶으면 전 2시간 정도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뭐 지나있어요. 뭐 전업투자자니까. 할 일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가시려는 분 이거 끝까지 안 들으면 후회하세요. 제가 임장을 가서 부동산을 들어간다는 건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 앉아있고 싶다는 건 그런 데는 빼고요. 왜 소장님이 처음부터 엄청 쌀쌀 맞고 불친절해. 그리고 되게 막 나를 당장 안 살 것 같다고 이미 판단하시고 좀 막대하신다. 그럴 때는 빨리 일어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싶을 땐 앉아서 그 소장님이 진짜 동네 이야기, 조합 이야기, 조합장이 비리를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 동네 사람들하고 조합원들하고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이런 소소한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숨겨진 사업성이 나와요. 아유 조합장 지난번에 뭐 대의원들하고 좀 싸우더니 또 명절이라고 뭐 사과하고 난리 났대. 뭐 아유 여기는 싸워봤자야 막걸리 한 잔이면 끝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수강생이 하나가 저한테 공부를 하더니 가셔서 조합 얘기를 물어보는데 소장님이 살짝 조합 얘기는 안 하고 다시 딴 얘기만. 조합 안에 일어난 얘기를 또 물어보면 얘기를 자꾸 돌리시고, 이런 소장님도 오래 앉아있어요. 판명이 돼요. 뭐냐, 이분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조합 얘기를 모르시거나 아니면 정말 말하면 물건 팔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거나, 둘 다 안 좋은 거죠. 이것도 좀 시간을 가지고 앉아있을 때 알아내실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멤버십에서 좀 공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멤버들 제가 막 임장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임장을 간 곳의 재개발은 이미 너무 비싸요. 사실 서울이니까. 그러니까 그 인근에 모아타운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아타운 쪽에 있는 부동산에까지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소장님께 이렇게 운을 띄운 거예요. 아, 소장님 저기 재개발 관심 있어서 왔는데 제 돈보단 너무 비싸더라고요. 여기 모아타운은 좀 어때요? 하고 그 소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소장님이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시는 거죠. 에이, 솔직히 여기 모아타운 얘기 나와서 이 동네 사람들 여기 빌라 천지인 거 보이죠? 그 얘기 나온 김에 팔고 나오려는 사람들 천지 빽깔이야. 여기서 여기 모아타운 생각보다. 소장님들 이렇게 생각보다 솔직하세요. 근데 이거 1분 만에, 3분 만에, 5분 만에 여기까지 얘기 안 나와요. 30분 이상 동네 얘기도 하고, 아유, 제가 전세금 이번에 나온 거랑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편안해지면서 동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유, 이 동네에서는 아예 빠져나가야 되는지, 어머, 생각보다 여기 포인트가 있네? 하는 이야기들. 그런 데서 들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아파트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갭도 되게 많이 붙어 있고 원래 좀 전세 수요가 있는데 역세권인 경기도의 어느 도시에 갔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 멤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려준 그 과제에 대한 건데 제가 바로 피드백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실 용적률도 되게 낮아서 재건축하기도 좋아서 지금은 그냥 전세 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재건축 바라봐도 좋겠다 싶은데 아주 불인인데 이렇게 시작한 거죠. 소장님한테 앉아가지고 소장님 근데 여기 역세권이고 전세가도 높고 한데 용적률도 생각보다 낮아요. 그럼 여기 아파트 재건축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소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거의 관심이 없어. 지금도 너무 살기 좋거든. 건축원가도 올라가고 지금 학교 가깝지 모든 게 거의 완벽해 여기는. 그래서 관심 없는데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듣고 오면 그곳은 그냥 전세 끼고 사둘까? 재건축을 막연하게 꿈꾸지 말고 그래도 가치가 있어? 이렇게까지 좁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가시면 제발 좀 엉덩이 붙이고 앉아 계세요. 얼만큼?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 아니 20년 가까운 베테랑 지나있어도 1시간 이상 앉아있겠다는데 초초초 불인이라고 맨날 말만 하면서 초 단위로 계산하고 빨리 일어나는 거 안 됩니다. 내 집 좋은 데 마련하고 싶고 투자 제대로 하고 싶으면 엉덩이를 조금 무겁게 부동산 가서 앉아 계세요. 진짜 이번에 꿀포인트. 그럼 부동산 가서 꼭 해야 되는 거 뭐냐? 진짜 찐 소장님 찾는 거예요. 지나에서 영상 많이 보니까 물건 많이 갖고 계신 분. 맞아요. 물건 많이 갖고 계신 분인 건 맞는데 근데 이 물건 많이 갖고 계신 걸 어떻게 알 건데요? 들어가자마자 소장님 장부 좀 꺼내보세요. 넘겨보세요. 몇 개 갖고 계세요 물건? 이러면 바로 소금 뿌려요. 그거를 장부 껍데기도 안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나있으면 알려줄 수 있다니까? 그냥 이것도 엉덩이 붙이고 있어야 알 수 있어. 엉덩이 가벼우면 절대 몰라. 동네 사람들하고 정말 진하게 친한 소장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언제 갔는데 이 소장님이 사람 앉혀놓고 계속 누가 들락거려. 손님이 아니야. 동네 사람이야. 김 소장! 내 택배 어디? 알았어. 고마워. 갖고 가. 좀 이따 어떤 분은 김 소장 이거는 반품이요? 쿠팡이요 쿠팡? 내 이름 여기 위에 있어. 반품이라고 크게 써놨지? 잘 챙겨줘? 아유 알았어요. 저하고 얘기하다가 딱 끊고 나 손님이잖아. 5억짜리 살 수도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대충 하지도 않고 볼 때마다 고개 돌려서 인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시는 소장님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초짜였으면 뭐야 내가 시간 내서 왔는데 짜증나 빨리 옆집으로 가야겠다 이랬을 텐데 10년 넘어가면 나 제대로 왔어. 오늘 여기 엉덩이 딱 붙이고 있어야지. 진짜 투자하고 싶은 곳이면 그런 곳 제대로 찾은 거예요. 특히 재개발구역 가보세요. 문만 쫙 있고 그게 집 하나 택배 밖에 놔두면 나만 나겠습니까? 그리고 언덕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곳에 반품 못 내놓거든요.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소장님이. 택배 반품만 받아요? 나중에 그 집 매매 물건 이분이 다 받아요. 이런 곳에 진짜 좋은 물건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제가 딱 들어갔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갖고 전 그런데 바로 나와요. 왜냐면 그분 다 응대하고 내 순서 올 때까지 앉아있는 엉덩이 붙이는 시간 30분, 40분은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 엉덩이 붙임. 그러니까 바로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려고 했더니 소장님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계신 우리 손님 아니고 동네 사람. 아이고 김 소장 빨리 가서 일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들이 알아서 커피 타먹고 알아서 오시더니 제 커피도 타와. 뭐 줄까? 거기 젊은 거 보니까 카누 줄까? 이러시면서 알아서 타오시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얘기하는데 동네 분들 그냥 아침 식사 하시고 연세 있으신 분들이 여기 와서 커피 한잔 하시고 얘기하시고 그냥 가게도 봐주셔. 저랑 집 보러 가면 갔다 와 김소장 전화 받아줄게 내가. 그 동네에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재개발은 더해요. 정말 그 동네에 오래 살았던 원조합원 물건은 그런 소장님한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다 보면 초짜도 금방 찐 소장님 찾아냅니다. 네, 오늘 저하고 임장에 대해서 뭐 어떤 물건을 봐야 되고 어떤 물건을 사야 되고 그거는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짧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런 거는 특히 스마트하고 시간 개념 철저하신 2030 MZ세대들은 놓치기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해서 기성세대에서 안 배워서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성세대의 지식과 지혜까지 탑재하셨다. 천하무적 되시는 거 아시죠?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2가지. 그 첫 번째, 부동산 가서 공부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공부는 지나 있으라고 하고요. 책이나 강의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부동산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2번째, 부동산에서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 계시면서 소장님이 동네 이야기, 또 조합 이야기, 조합장 이야기, 대의원들 싸운 이야기, 사이 좋은 이야기까지 다 듣고 오셔야지 그 구역에 투자할 그 방향성 제대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서 꼭 해야 되는 거 1가지, 정말 동네 사람들하고 친분이 좋으셔서 좋은 물건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찐 소장님 찾아내는 거. 요건 엉덩이 붙이고 앉아 계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거 되실 겁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요런 거 말고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손이 아파서 글로 답변 다 못 드릴지언정 다 읽으면서 필요한 거 꼭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임장 영상 좋으셨어요? 다음 영상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미라클. 거기 가서 정말 이거 2가지 꼭 체크해야 되고 가서 본 사람 말곤 지도에 절대 안 나와 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또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 임장 맞죠? 네네, 임장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임장 가서 직접 가서만 봐야 되는 거 한 2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오늘 켰어요. 일단은 재개발 임장 아예 시작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즘 아실에서 너무 잘 어울려져요. 저는 너무 고생하면서 임장했거든요. 구역 가면 여기까지야? 경계 어디까지야? 막 정말 그걸 찾아내려고 고생했는데 아실에서 정말 정확하게 어떤 버튼 누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실 앱 여셔갖고 아파트 이름 아무거나 쳐보세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쳐볼까요? 그걸 치면은 이런 지도가 딱 나올 거예요. 예, 보이시죠?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 보이면서 하늘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기에 무슨 구역 나와요. 그죠? 와, 구성남에 이렇게 재개발 많은지 아셨어요? 어지간해도 모르시는 분 진짜 많아요. 가면은 부시고 있는 곳, 새로 짓고 있는 곳만 눈에 보이지 멀쩡하게 빌라가 계속 있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걱정하는 게 또 뭐냐면 이거 다 걸어 다녀야 돼요. 성남 엄청 경사 심한 거 아시는 분들 벌써 걱정하고 난 진짜 아파트 부동산도 안 가봤다고 부동산 가야 되나 임장 이렇게 두려워하시는데 안 해도 돼요. 뭐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여기 지금 지도 여러 개 지금 올라온 거 보이시죠? 차로 한 바퀴 쭉 이 구역 따라서 이렇게 돌고 오늘은 그냥 가자 이렇게만 보고 그래도 돼요. 어때요? 그리고 내려서 이제 걸어 다녀 보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 돼요. 안 가는 것만 안 돼요. 가보세요. 그냥 쉽게 시작하고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이거 두 가지 꼭 체크해야 되고, 가서 본 사람 말곤 지도에 절대 안 나와 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임장 안 하고 투자 한 7, 8년 한 사람, 안 가본 사람하고 한 번도 투자 안 해봤는데 가본 사람이 무조건 위너되는 포인트예요. 그 첫 번째, 경사. 제가 이번에 40초짜리 쇼츠 올렸는데 어떤 분이 진짜요? 저는 경사가 있는 곳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저 그 댓글 보고 정말 감격했어요. 이 쇼츠는 그분 하나만 위해서 존재해도 가치가 있다. 그분 같은 경우 만약에 제재 투자를 안 하셔도 아파트 분양을 받으러 갔는데 그 택지가 경사 있다고, 와 여기 진짜 좋은 데구나 하고 청약 넣으셨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택지는 무조건 평지가 무조건 좋아요. 서울은 그렇고 부산은 안 그렇다? 아니요. 전국 어디나 동일하게 평지가 좋아요. 경사가 있는 곳은 그 경사를 최대한 살려서 뷰를 뽑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가치는 당연히 떨어져요. 그리고 택지 모양도 삐뚤삐뚤한 것보다 네모 반듯한 게 가치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택지 모양은 지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삐뚤삐뚤한 애도 있고 네모 반듯한 애도 있죠. 당연히 네모 반듯한 애가 훨씬 좋습니다. 네모 반듯한 거는 지도로도 보이지만 경사 안 보여요. 가서 확인하세요. 걸어 다니셔도 할 수 있고 차로 가셔도 할 수 있고, 차로도 깎아지른 경사 느껴보실 수 있어요. 그거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 상가. 이거 뭐 많이 들어보신 데 있지만 제가 오늘은 조금 더 깊이까지 말씀드릴게요. 상가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했어요? 안 돼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이제 다 알아. 막 상가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 별로 장사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 이제 구성란 가보시면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이렇게 지금 제가 지도를 딱 띄워드릴게요. 산성 1구역하고 신흥 1구역 지도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빗금친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대부분 다 상가예요. 그러면 신흥 1구역하고 수진 1구역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요 상가들 빼고 하는지 안 빼고 하는지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럼 상가를 빼고 할 경우 활성화됐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 같다. 그럼 그때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이거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손잡이 같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로 제가 쳐드릴게요. 이거 제가 말 안 해주면 이 지도를 100번 봐도 모르신 분 몰라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수진 1구역은 큰 도로면에 다 있어요. 그런데 신흥 1구역은 큰 도로변이 없고 요 가운데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 사이만 이렇게 길이 있고, 큰 도로변에는 상가 부분이 다 빠지면서 이 구역과 도로면이 만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런 구역들은 진입로를 확보해야 돼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와 살아야 되는데 큰 도로로 나가는 길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진입로가 되고 이 부분의 상가를 매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문제 소지가, 저 지금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을 타겟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딱 지도가 보기 좋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다른 곳에 내가 투자할 곳이 이런 곳이다, 내 집 매각하고 싶은 곳이 이런 곳이다 하면 적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곳에 매수하려고 하는 상가들이 장사가 잘 되는지, 좋은 빌딩, 높은 빌딩이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만 매수하고 끝나면 되는 구역이 있는가 하면 그 도로변에 붙은 상가를 다 포함해서 진행하는 경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확인하시자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가가 활발해야 돼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역 아니고 구역 바깥에, 제가 안전마진 계산하는 구역을 제 책에다가 북에 4구역을 넣었어요. 굴포천역 인근인데 걸어서 한 7분 되나? 제가 인천을 정말 많이 갔는데 책 쓰기 전에 다시 한번 갔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입지 확인하려고. 굴포천역에서 7분 거리에 있는 북의 4구역과 북해역에서 한 10분 거리 정도에 있는 부평 SK뷰 해머루, 요 새 아파트, 이게 22년 12월 입주거든요. 진짜 신축이에요. 둘을 비교해서 안전마진을 계산을 하는데, 제가 가서 뭘 봤냐, 당연히 지금 북의 4구역은 지금 철거 중이라서 그 안에 상권이 좋니 안 좋니 그런 얘기할 때는 이미 끝났어요. 그럼 그 주변의 상권, 살아 있어야 되는 상권을 보는데 북의 4구역 인근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굴포천역 인근 상권이 훨씬 좋고, 굴포천역 바로 앞에 있는 상권 거기에 학원이 52개가 들어가 있어요.
반대편 쪽 SK뷰 해머로 인근은 새 아파트 들어왔지만 그 정도의 상권이 없는 거예요. 조용히 아파트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근 상권, 구역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GNS가 말했다가 또 뒤집었다, 이게 아니다. 나중에도 내가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에 누려야 되는 상권이죠. 거기는 무조건 좋아야 돼요. 아주 좋아야 돼요. 그렇게 상권을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임장을 가면 정말 보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랬거든요. 바로 북의 사구역 옆에 5층짜리 아파트 굴포천역에 딱 붙어 있는데 타닥타닥 아파트 몇 개 단지가 일군건설사에서 프랜카드 착착 붙이고, 프랜카드도 요즘 잘 확인하셔야 돼요. 좀 새 거야 돼요. 한참 시장 좋을 때 걸어놔서 막 날금날금한 건 안 돼요. 새 거로 산뜻산뜻하게 붙었어요. 뭐 재건축 뭐 어떻게 잘 되길 뭐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네 건설사 홍보하는 거, 제가 이거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장이 꺾인 다음에는 이런 프랜카드 잘 안 붙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더 쉬워요. 진짜 찐으로 욕심나는 데만 딱딱딱 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인천은, 혹시 제가 이거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뽑은 인천 재개발 리스트 시청에서 올려준 거에는 인천시는요 예정구역을 리스트에 안 올려주세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지금 초기 투자할 구역을 말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포인트가 북의 4구역을 임장 갔을 때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북의 4구역이 사실 부평구에서도 따로 떨어져 있는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연접해서 굴포천역 바로 초역세권에 또 새 아파트가 단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더 좋아져요. 그 밑에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건 임장 간 사람만 알아낼 수 있는 포인트란 말이죠. 이렇게 계획 없이 임장 갔다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거, 그리고 이 구역에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해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현장에만 가야지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만 체크해야 되는 거 복습 한번 간단히 해볼까요? 경사 얼마나 심한지, 뭐 적당한지, 그리고 경사 방향도 있어요. 경사가 남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경사가 있으면 사실 딱딱딱딱 층계지게 이렇게 뽑는 것도 좋은데, 반대로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경사가 있으면 사실 좀 되게 곤란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센스 있게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말씀드린 건 상권. 구역 안의 상권은 귀신 나올 것처럼 장사가 안 돼야 되는 게 가장 좋고요. 구역 외의 상권들은 정말 좋은 상권이어야 된다. 요거 두 가지 포인트로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고, 임장 갔을 때 그 구역만 딱 보고 오지 마시고 그 구역 주변에 같이 개발할 시너지들이 있는지, 이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구성남처럼 지도에 딱딱딱 표시된 곳은 쉬워요, 확인하기가. 근데 혹시 지도에도 없었는데 어머 여기 뭐야, 무슨 프랜카드 붙었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그 녀석이 매력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던 지역하고 같이 개발돼서 좋아질지, 이런 것도 현장에 가야지만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오늘 가서 당장 사라 아니에요. 임장 지금 가시면 소장님들이 정말 잘해주세요. 요즘은 어지간해서 초짜 티 낸다고 쫓아내지도 않으세요. 근데 공부하러 온 티만 안 내면 돼요. 펜 딱 꺼내서 메모 준비 딱 하고 메모만 열심히 하는, 이게 아니라 내 집 마련 올해가 아닐지라도 내년쯤이라도, 아니면 갈아타기. 소장님 제가 동구에 집이 한 채 있는데 부평구 들어오고 싶네요. 아시잖아요, 동구 저 공단 옆에 살아서 진짜 집 한번 옮기고 싶어서요. 이렇게만 얘기를 꺼내도 우리 소장님 수첩 열어서 좋은 물건 찾아주고 동네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제가 부평구는 안 살아봐서요 하면 또 아우 그래도 여기서는 굴포천역 앞 좋지, 7호선이잖아 막 이러시면서 아마 갈까봐 붙잡아가면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소장님 얘기 하나하나 들으시고 동네 얘기, 조합 얘기도 살살 물어보시면서 아 근데 여기보다는 부평구보다는 나는 조금 시청 있는 쪽 거길 가고 싶은데 하면 또 거기 가보시고 가격도 비교해 보시고, 이번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데이터 정리되실 거고 나만의 인사이트도 생겨요. 그게 다 맞지 않으면 어떡해요? 나 불인인데. 안 그래도 돼요. 당장 살 거 아니면 다니면서 조금씩 공부하고 나름대로 모의 투자도 해보고, 모의 투자했던 결과도 나중에 한번 봤더니 아이고 그렇지 내가 모의 투자한 애들 다 내렸어, 더 내렸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머나 내가 그때도 좋게 봤는데 반등 시작하니까 얘가 제일 먼저 오르네, 이러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가겠죠. 임장에서 시작돼요. 제가 임장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더 자주 작은 거라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저랑 꼭 붙어 있어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오늘 영상에서 조금 아쉬운 거나 좋았던 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은 지나이스였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황금 같은 질문 한마디, 가격을 흥정하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요거 물어보시면 사실 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오늘 간단한 멘토링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진아이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곳에 올라온 질문들도 보지만 제 영상, 모든 영상의 댓글도 보거든요. 거기에 질문 올려주십사 했었잖아요. 거기에 올라온 질문 중에서도 답변 드립니다. 오늘 그 중에서 아주 간결한 한 줄이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되겠다 하는 영상 준비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진아이신 영상을 몇 번째 돌려보며 갈아타기 고민 중입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되게 감사한 일이죠. 제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니까. 불인인데 임장 가려면 전화해서 뭐부터 물어봐야 될까요? 야, 이게 정말 심플한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지금 이 글 올려주신 분께서는 정말 잘하신 게 하나 있어요. 임장을 가려는데 전화해서 뭐부터? 여기서 뭘 잘했을까요? 전화를 먼저 할 생각을 했다. 여기서 제가 100점 만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기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왜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앞에 부동산 정말 심한 곳은 앞에 나와 있는 곳이 전부 다 부동산인 곳도 있었어요, 진짜. 정말 도대체 여기서 빨간 간판을 들어가야 될지 노란 간판을 들어가야 될지 파란 간판을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간판이 낡은 거 아니면 금방 반짝반짝하게 막 그런 곳에 들어가야 될지 왜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지나가는 행인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척하면서 누구 있나 바쁘신가 안 바쁘신가 막 힐끔힐끔 보면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이런 기억들 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어려워요. 누가 어렵다고 하고 소장님들이 정말 혼내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그냥 맞닥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화부터 하세요. 사실 전화는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떨리는 내 모습도 안 들키고요. 편안하게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할까?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전화 이렇게 하면 초보 티도 안 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물건 잘 브리핑 받을 수 있는 그 비법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전화 임장할 때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금매 있나요? 에구 그거야? 그것 때문에 이 영상을 지금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금매 있나요? 이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는 한 50점 밖에 못 주겠어요. 금매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금매가 없으면 또 할 말이 없고 그냥 너무나 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중개소에 전화해서 중개소장님이 가장 이뻐하는 손님은 누구예요? 물건 바로 살 사람? 물건 바로 팔 사람? 뭐 그것도 맞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약을 할 사람을 찾아내는 건데 정말 물건을 살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드리면 돼요. 우리가 진짜 매수를 위해서 부동산을 가는데도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 너무 초보인 줄 알고 이 소장님이 혹시 나한테 잘 안 팔리는 물건 막 떠넘길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정말 물건을 살 사람이다. 요렇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소장님 네이버에 나와 있는 107동 5층 물건 보고 전화드려요. 이거 7억 2천에 나와 있는데 이거 아직도 있나요? 계약 안 됐나요? 뭐 그게 그거 아닌가? 금매 있나요? 다들 금매를 찾잖아. 근데 뭐 네이버에 어쩌고 저쩌고 너무 길고 소장님이 더 피곤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물건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소장님 중에는 물건이 많은 분은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아 그거 얼마짜리요? 네 몇 층짜리요? 몇 동짜리요? 다시 묻는 분도 있지만 전화를 이미 받았을 때 그렇게 다시 물으시면서 마음속에 뭐라고 세팅이 되냐
뭐냐면 진짜 손님 오셨다. 진짜 손님. 이런 마음이 확 든다는 거예요. 이 손님은 네이버까지 열어보면서 우리 물건 얼마짜리 나와 있는지 보고 관심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 거다. 계약할 손님이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을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좋지요. 여러분 네이버 지도 간단히 열어보시면 그 중개사님들만 쫙 모여있는 그 버튼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중개사님을 찾는 것도 좋지만 저는 사실 진짜 물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좀 상단에 또 최근 날짜에 저는 최근 날짜 순으로 먼저 일단 보거든요. 최저가부터 보면은 날짜가 이미 많이 지나고 이미 매도가 된 물건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최신 순으로 일단 보고 그 중에서 가격 비슷한 것들이 좀 날짜 늦은 것도 있는지 요렇게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최신 순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최신 순으로 계속 소장님들이 매일 업데이트를 하시는지 아닌지 그 얘기는 뭐냐? 열심히 일하는 소장님을 네이버만 보고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에 또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처음 보는 분 앞에 가서 몇 억씩 하는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려고 이 쭈삣쭈삣한 마음을 전화를 통해서 편안히 이야기를 하면서 덜 친절하신 분, 좀 까탈스러울 것 같은 분들은 전화 통해서 이 소장님은 조금 어렵다. 다른 분한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비슷한 물건 내놓은 다른 소장님이나 같은 단지 내 다른 소장님께 또 전화를 해보세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보통은 단지 내 소장님이 물건이 많아요. 당연해요. 그런데 저는 단지 내 소장님이 아닌 로드샵이라고 하죠. 단지 내가 있고 예를 들어서 큰 길이나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 단지가 아닌 길거리에 있는 상가 있죠. 그 상가 안에 있는 부동산에도 저는 꼭 가봐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에는 물건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나한테 정성을 쏟고 진심을 쏟을 수가 있고 거래가 잘 되도록 거래 조건들 조율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요. 지금까지 20년 투자 경험에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코 로드샵 부동산 소장님들 간과하지 않고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갔을 때도 꼭 들립니다. 요것도 꿀팁입니다. 그런데 내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봤던 물건 중에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그쵸? 나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물건 보여주시면 어떡하지? 걱정되시죠?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꿀팁을 짚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관심은 있어. 그 아파트에. 관심은 있는데 나와 있는 물건에 마음이 안 들어. 그러니까 네이버 얘기는 안 하고 또 그래야지. 금매 있나요? 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장님 제가 기름 센터피스 관심 있는데 지금 제가 관심 있는 동 물건이 없더라고요. 지금 소장님이 올려놓으신 8억짜리 물건은 조금 저한테 너무 가격이 좀 과해서요. 조금 요거보다 저렴한 물건이면 어떨까 해요. 아니면 가격은 상관없는데 저는요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지하철역에서 너무 멀더라고요. 전 지하철역에서 좀 가까웠으면 좋겠거든요. 또는 초등학교에서 좀 가까웠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내가 네이버에서 어떤 물건을 봤는데 요렇게 시작하시면 어떻게 된다? 진짜 손님 오셨구나. 요렇게 각인을 시켜드리게 됩니다. 요렇게 질문은 아주 전화할 때는 너무 많은 건 물어보지 마세요. 가격 이야기 정도 묻고 더 좋은 거는 수자님 제가 집을 보고는 사야 되잖아요. 주말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좀 방문을 하고 싶어요. 방문 약속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방문해서 임장 가셔서 꼭 물어봐야 되는 거. 그 부동산에 가서 그 소장님께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개 알려드릴게요. 사실 요즘은 앱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아파트는 초등학교 어디 가는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기름 센터피스 같은 경우는 한 단지에서 초등학교를 세 군데로 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네이버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몇 동이 어느 학교로 가는지 다 안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품으로 팔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미리미리 공부하고 알아가지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 단지 내에서 몇 동 몇 동이 지하철역에서 가까운지도 알아가지고 가시면 좋고 단지 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 가셔서 공부 많이 한 티, 많이 아는 티는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좀 알아봤다 이런 정도 얘기는 하는 거 하고 선생님 제가 요즘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기름 센터피스 손품 좀 팔았더니 어디가 아랄인지 다 알고요. 이렇게 약간은 교만하게 거들먹거리듯이 그렇게 하시는 건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혹
소장님이 나를 속여서 잘 안 나가는 물건을 알아린 척하고 팔까봐 요즘 그런 분들 없고요. 저는 소장님 앞에서 가장 좋은 거는 열심히 공부한 거 맞지만 소장님을 많이 신뢰해서 소장님이 좋은 물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를 저는 지금까지 세팅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 가셔서 뭐 동네 이야기 자연스럽게 듣는 거 가장 좋아요. 소장님 여기 초등학교 세 군데로 나눠서 간다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초등학교는 어디예요? 이런 질문 너무 좋아요. 네이버 부동산에는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네네 어디 학교는 큰 길을 건너서 좀 그렇고요. 그래도 어디 초를 제일 선호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실 거고 그럼 그 초등학교에서 갈 수 있는 중학교는 어딘지 이런 질문들까지 정말 좋고요. 이런 소소한 질문들은 집을 보러 가는 길 오는 길에 물어도 좋고 집 보고 오셔서 잠깐 사무실에서 차 한잔할 때 그때 물어보셔도 좋은데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알려드릴게요. 소장님하고 나하고 좀 편안해졌다 싶을 때 이 질문을 꼭 하세요. 소장님, 최근 거래된 것 중에서 아직 신고 안 들어간 거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최근에 아직 신고 안 된 거 2건이나 있어요. 그럼 얼마에 거래됐어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찍힌 것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됐는지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됐는지에 따라서 내가 매수할 때 가격을 흥정하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지금까지 소장님 중에서 거짓말로 답하신 분들을 못 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낼까 제가 사실 꽤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부동산이 한두 개가 아닌데 사실 서로 경쟁 관계잖아요. 물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오픈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정확하게 알까 궁금했는데 제가 이게 몇 년 전에 해결이 됐어요. 저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진짜 매도가 안 되는 그때 시기에 매도를 하나 했는데 그 단지 내가 아니고 외부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전화가 그 단지 내 부동산에서 제가 처음 매수를 했던 그 부동산 소장님이 정말 저를 달달 볶으시더라고요. 답을 말할 때까지 전화하고 문자하고 물론 예의는 갖추셨지만 답을 안 하고는 못 베기게 그냥 알려주고 말자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최대한 빠르게 아시고 그 금액에 맞춰서 그 다음 거래하시려고 빠르게 정보 수집을 하시니까 그 빠르게 그 어렵게 수집한 정보를 여러분이 현장 가서 바로 내 정보로 흡수할 수 있는 거 황금 같은 질문 한마디. 소장님 아직 거래 신고되지 않은 거래 있나요? 얼마에 됐나요? 요거 물어보시면 사실 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 많이 얘기하셨죠? 여러분 얘기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임장 영상 요거 진짜 인기 많았는데 요거 아직도 못 보신 분 있으면 링크 올려드릴게요. 네, 임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입가문 들고 내 비밀을 노출할 수 없어. 나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거야.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내 정보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자연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몇 가지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소장님이 묻지 않으셔도 내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소장님 저 7억 있어요. 이것보다는 소장님 제가 전세 만기가 4월 말인데 제가 전세금 대출 없이 4억 5천 있고요. 이제 적금이 그때쯤 만기되는 게 한 2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6억 5천 있는데 한 대출 1, 2억 더 받아가지고 조금 좋은 물건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소장님 정말 바로 컴퓨터 열어서 내 물건만 아닌 물건까지도 막 다 찾아오시고 그 금액에 맞춰서 해주시는 의미도 당연히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분명히 매수할 사람이다. 요걸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고요. 물론 또 소장님이 물어보시겠지만 근데 제가 전세가 4월 만기예요, 소장님. 그래서 그거를 좀 날짜를 이번에는 좀 꼭 맞춰야 돼요. 집주인이 그 이전에는 돈을 꼭 못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날짜 되면은 세입자 안 들어와도 퇴거자금 대출해서 주신다고는 했지만 이전에는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4월 29일 꼭 날짜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한테 정말 맞는 물건을 해주시고 정말 매수할 사람 다시 한번 도장 꽉 찍게 되는 겁니다. 내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도 2가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며 가며 정말 친해졌을 때 소장님께 물어봐야 될 정말 중요한 3번째 질문 하나. 그 집은 왜 이사 간대요? 그 집은
왜 집을 판대요? 이걸 물어보세요. 뭐 간단하게는 애들 공부 때문에 조금 학군지로 이사 간대요.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어디 분양받았잖아요. 사실 학군지로 상급지로 이사를 가거나 분양받아서 이사를 가는 거는 그렇게 금매는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는 입주 기간이 2달, 뭐 3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날짜를 정확하게 그날만 된다. 요런 물건 또는 해외로 나가거나 지금도 있어요. 그런 분 흔치는 않지만 그 다음에 상속의 물건 있죠. 부모님이 사셨는데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형제들이 빨리 나눠 갖기 위해서 바로 매도하는 물건들, 요런 물건들이거나 아니면 뭐 전출을 가기 위해서 갑자기 나가거나 여러 가지로 해서 굉장히 급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사정들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2천 깎아보려고 했다가 5천만 원 깎아볼 수도 있는 그런 귀한 정보가 이 질문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미라클님 올려주신 질문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순서를 잘 지켜서 했을 경우 아주 불인인 분들까지도 지나이스처럼 임장 잘 다녀오시고 금매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정말 제대로 된 금매를 잡아보실 수 있는 꿀팁 드렸습니다. 참, 그리고요. 우리 지나이스 멤버십 분들에게 제가 LG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타워. 이름도 어려워요. 너무 예뻐요. 여기 지금 사진 몇 장 올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전제품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요거 멤버분들에게 선물하기로 했는데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광고 살짝 합니다. 요거 신청 2월 20일까지고요. 2월 22일 오후 2시에 공개 추첨합니다. 그리고 추첨해서 주소지 제가 받으면 바로 배송 설치까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요거 조합원 혜택으로 무상으로 주는 가전제품인데 사실 지금 입주가 계속 있어서 가전제품이 넘쳐나서 우리 멤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요거 라이브 한번 했었죠. 이게 드디어 마감일이 다 됐습니다. 혹시 좀 이따 해야지 하시는 멤버분들 깜빡 잊고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한번 공지 더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전화 임장할 때 또는 부동산 가서 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질문 3가지. 첫 번째, 금매 있나요? 대신에 소장님 네이버 부동산에서 본 107동 그 7억 9천짜리 그 물건 아직 거래 안 됐나요?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특정 물건, 내가 관심 있는 것도 좋고 혹시 관심 있는 게 없어도 어떤 대화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물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질문, 대화의 문을 여세요. 두 번째, 소장님, 최근에 거래된 것 중에서 아직 신고 안 된 물건 있나요? 요 질문 하나로 네이버에도 안 나오고 어디에도 안 나오는 최근 실거래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불인이도 그 자리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 데이터를 내가 매수하는 가격에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장님, 그런데 이 집주인은 집을 왜 판대요? 요거 꼭 물어보세요. 뭐 간단한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그 사정 안에서 금매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들 찾아낼 수 있는 거 아시죠? 해외로 이주를 한다든지 혹시 지방으로 근무지가 급하게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또 하나 있죠. 이혼. 사실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진짜 금매거든요. 그리고 상속주택을 빨리 처분하고 싶은 그런 사연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소장님께 뭐 물어보기만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배우셨죠. 나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려야 돼요. 첫 번째,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단순하게 7억 있어요, 8억 있어요. 이것보다는 소장님 제가 저희 집을 팔아서 잔금이 언제 얼마가 들어와요. 전세금이 얼마 있어요. 적금을 얼마 정도 타요. 우리 집 저축 상황까지 막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금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때 정말 좋은 물건 나한테 옵니다. 왜? 계약할 사람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사 가능 날짜. 이사 날짜를 조절할 수 있는지 아니면 딱 정확하게 픽스된 날짜인지 아닌지 요거에 따라서 물건을 알맞게 또 권해주시기도 하니까 요 날짜 정도를 꼭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좋은 물건, 나한테 맞는 물건을 선별해서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가시는 거 많이 부담되는데 그래도 전화 임장부터 시작하고 약속하시고 방문하시면 집도 구경하실 수 있고 편안하게 소장님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가실 때 한 곳만 가지 마시고 한 2군데나
용기 더 있으시면 3군데 정도 예약하시고 시간차를 충분히 두고 집도 구경하고 동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용기 내보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 보시고 전화 임장도 한번 꼭 해보시고 직접 찾아가는 임장까지 꼭 해보시기를 지나이스가 응원하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조금 더 실용적인 영상들도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이 영상 댓글에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우리 꾸준히 2025년도도 함께 가봅시다. 오늘도 미라클.